먼 옛날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황금빛 마차와 유리처럼 반짝이는 신비로운 시냇물이 있었다. 그 마을은 이름 모를 숲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인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조차도 그 너머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마차와 시냇물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의 전설로 남아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신비로운 마차가 매년 초여름에 나타난다고 믿었다. 전설에 따르면 마차는 동쪽 하늘에서부터 하얀 구름을 타고 내려와 시냇물에 부드럽게 착륙한다고 했다. 마차의 표면은 태양의 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났고 그것은 마치 세상의 모든 부귀를 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시냇물은 늘 맑고 깨끗했으며 간을 흐르는 물은 마치 유리 조각처럼 반짝였다. 물은 저마다 다른 빛깔로 일렁였고 낮에는 햇빛을 받아 무지개색을 띠고 밤에는 별빛을 담아 은빛으로 반짝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시냇물이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시냇물에서 목욕을 하거나 물을 마신 사람에게는 불가사의한 능력이 생겼다고 했다. 하루는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젊은 농부 피에르가 이 전설을 확인하고자 나섰다. 그는 항상 모험을 좋아했고 황금빛 마차와 유리 시냇물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고개를 설레게 만들었다. 피에르는 자신의 결심을 굳히고 정해진 새벽에 집을 떠났다. 피에르는 동이 트자마자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숲으로 향했다. 둘러싸인 나무 사이로 아침 햇살이 반짝이며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의 심장은 마치 독소리처럼 빠르게 고동쳤다. 피에르는 여러 시간을 걸어 숲을 헤매고 결국 시냇물을 발견했다. 그 시냇물은 전설 그대로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피에르는 그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순간 구름이 하늘을 가르며 저 멀리에서 황금빛 마차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며 피에르의 시야에 들어왔다. 마차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피에르의 앞에 우아하게 착륙했다. 피에르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고 손을 뻗어 마차의 따뜻한 표면을 만져보았다. 문이 서서히 열리며 마차 안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다. 피에르가 마차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 마차 안에는 온갖 신비로운 물건들이 있었고 그곳에는 그동안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경치가 새로운 세상처럼 펼쳐져 있었다. 피에르는 그곳에서 경험한 것들을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그리하여 마차와 유리 시냇물에 얽힌 전설은 마을에 오래도록 전해졌다. 피에르의 용기 있는 모험은 사람들에게 간직할 수 있는 희망과 꿈을 심어주었다. 그 이후로도 마차와 시냇물은 매년 여름 마을을 찾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순간들을 기다리며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마법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동물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설은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왔고 많은 모험가들이 그 열쇠를 찾기 위해 숲을 탐험했지만 누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숲 근처의 작은 마을 로미에르는 이 전설 덕분에 유명해졌고 매년 많은 여행자들이 방문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조용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 앙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앙리는 늘 전설 속의 이야기와 모험담을 들으며 무럭무럭 꿈을 키워갔습니다. 어느 날 앙리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법의 열쇠를 찾기 위한 길을 안내하는 지도였던 것입니다. 앙리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신비로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으로 들어간 그는 처음에 방향을 잡지 못했지만 곧바로 지도에 표시된 첫 번째 표식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돌로 만들어진 고대의 기둥이었고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앙리는 여러 가지 도전과 장애물을 마주했습니다. 예를 들어 깊고 넓은 강을 건너는 일이나 어두운 동굴을 통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앙리는 항상 인내와 지혜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숲의 동물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정도로 자연과 친해졌고 그들과의 교감을 통해 다른 누가 했던 실패의 원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앙리는 숲의 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호수에 도달했습니다. 지도에 의하면 그 호수의 한가운데에 마법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앙리는 주저하지 않고 작은 배를 만들어 호수로 나아갔습니다. 호수의 중앙에 도달했을 때 물속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마법의 열쇠였습니다. 앙리는 숨을 멈추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열쇠를 잡았을 때 숲 주위의 모든 것이 환하게 빛나면서 신비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 앙리는 모든 것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자연의 언어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앙리는 마을로 돌아와 그가 겪은 모험담과 발견한 진리를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앙리의 용기와 결단력에 감탄하며 그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루미에르 마을과 그 깊은 사람들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더욱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앙리는 시간이 흘러 마을의 현자로 존경받으며 살아갔고 그의 모험은 또 다른 전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광활한 들판과 신비로운 숲으로 둘러싸인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샹도르에 사랑스러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멜리였습니다. 아멜리는 부모님과 함께 마루 위의 작은 집에서 살았으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들판으로 나가 아름다운 꽃들을 돌보곤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마을 중앙의 오래된 장미 정원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이 정원은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서 가장 반짝이는 별이 내려와 만든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장미처럼 아름다운 별이라 불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멜리는 정원의 장미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신비로운 광경에 매료된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장미 중 하나가 진정으로 하늘의 별이었고 마법처럼 땅에 내려와 장미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멜리는 그 장미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다시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미는 빛을 잃고 시들어가고 있는 듯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멜리는 마을의 현자이자 그녀의 할아버지인 에티엔을 찾아갔습니다. 에티엔 할아버지는 오래된 서책을 뒤져 마침내 설명하기를 하늘의 별이 땅에 내려와 장미가 되었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해선 순수한 마음과 사랑의 물이 필요하다네 라고 했습니다. 아멜리는 이를 듣고 매일 아침 정원에 가서 컴컴한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낮은 속삭임이 별에게 닿기를 바라며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정원의 여러 마리 작은 새들에게도 닿아 그 새들은 정원에 물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아멜리는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정원과 장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도와 정원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화창한 봄날, 정원은 다시 한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마법의 장미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변화를 기뻐하며 함께 축제를 열었고 별이 장미와 함께 머물기를 기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멜리는 할아버지로부터 비밀 하나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장미 속에 있는 별은 평화를 돌려받기 위해 하늘로 돌아갔다고 칭송받았으며 정원에는 새로운 장미가 피어올라 다른 반짝이는 별들로 이어져 있는 황금빛 통로를 형성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아멜리의 순수한 마음과 정성은 별과 장미의 생명을 불어넣었고 그 덕분에 마을에는 늘 행복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멜리는 언젠가 다시 별이 내려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리라는 믿음을 가지며 그 장미 정원에서 계속 꿈을 꾸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아멜리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넘치는 소녀로 종종 마을 주변의 숲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숲 깊은 곳에서 여태껏 보지 못한 묘한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동굴에는 푸른색으로 빛나는 용, 레 드라곤이라는 전설적인 생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멜리는 자신의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컸기에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레 드라곤은 그녀를 보고 놀라지 않고 오히려 평온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키고 있는 레 드라곤이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운명일지도 모르겠구나. 아멜리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레 드라곤에게 어떻게 이 교감을 갖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레 드라곤은 오래전 자신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인간과 맺은 계약의 일환으로 매 세대마다 특별한 인연을 가진 인간과 교류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멜리와 레 드라곤의 우정은 깊어졌습니다. 레 드라곤은 그녀에게 자연의 비밀과 지혜를 전수하며 아멜리는 레 드라곤에게 마을과 인간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근처 왕국의 군대가 마을을 통과하여 약탈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지 고민하던 중 아멜리가 나서서 레 드라곤의 도움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멜리는 레 드라곤에게 달려가 이 사정을 전했고 레 드라곤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하여 도와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레 드라곤은 마을 앞에 나타나 강렬한 푸른 불꽃을 내뿜었습니다. 이 불꽃은 마을을 둘러싼 배리어가 되어 군대가 접근할 수 없게 막아주었습니다. 더불어 레 드라곤의 등에 비늘에서 나온 작은 조각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건네주며 각자에게 특별한 힘을 부여했습니다. 이 힘은 위기의 순간에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어 그들이 합심하여 군대에 맞설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레 드라곤의 도움으로 마을은 무사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멜리와 레 드라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아멜리의 모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마을과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여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왔습니다. 레드라곤은 아멜리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 그녀를 돕고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멜리와 레드라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이후 세대에 전해졌고, 이들의 아름다운 우정과 용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느 날 또 다른 호기심 많은 아이가 숲을 탐험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발견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